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총 세 가지인데요. 자,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합니다. 자, 이 개인정보를 유출 건은요, 작년 12월 달에 끔찍한 사건 하나 있었죠. 이석준 살인사건, 송파구 살인사건, 예, 이거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멸공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가맹거래사라는 혹시 여러분 자격증 아십니까?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. 자, 첫 번째. 자, 공무원이요, 개인정보 유출했답니다. 예, 수원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일단은 이 유출 사건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. 작년 12월 10일 날 이석준이라는 사람,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지금 회색 후드티. 아유 그냥 이분 이거 머그샷이라고 하나요? 머그컵샷이라고 하나요? 머그샷이라고 하나? 그 막 이 범죄자들 뜯는 그런 증명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사진? 그 사진 보면은 아우 이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살인범처럼 생겼습니다. 자, 아무튼 이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전 여친인 A씨를 막 스토킹을 했대요. 뭐 협박도 하고. 그래가지고 이 전 여친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신변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. 신변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이 공무원한테 개인정보를 받은 거겠죠. 이 공무원한테 개인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A씨의 송파구 집, 송파구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 A씨의 어머니의 흉기로 찌르고 동생도 찔렀는데 어머니는 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동생은 현재 중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. 이 동생은 초등학생이래요. 초등학생. 야, 이게 진짜 초등학생 동생은 중태. 야, 이게 좀 쾌차를 했으면 좋겠는데. 자, 그러면은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A씨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느냐? 자, 이석준이요 50만 원 갖고 흥신소 1번, 이게 좀 흥신소가 여러 개 나오니까 1번, 2번, 3번이라고 지칭하도록 할게요. 흥신소 1번에 찾아가서 A씨의 신상을 좀 알아봐달라, 집 주소 같은 것 좀 알아봐달라 라고 의뢰를 했답니다. 근데 웃긴 거는 흥신소 1은요 또 다른 흥신소 2번에게 2번 흥신소는 3번에게 의뢰를 했대요. 그리고 3번 흥신소는요 이 공무원 이분에게 공무원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하고, 이 공무원은요 단돈 2만원. 근데 웃긴 게 50만원이 2만원이 되는 것도 좀 웃기죠. 이 보면은 1번 흥신소가 2번 흥신소에게 14만원 주고 의뢰를 하고 2번 흥신소는 3번 흥신소에게 10만원인가를 줬대요. 응? 그러니까 흥신소 2번은 한 4만원 먹은 거고 얘는 한 진짜 한 8만원 먹은 거죠. 왜? 이 공무원에게 2만원 이제 준 거니까. 그러고 A씨 신상을 건넸다고 합니다. 자, 그 신상을 거머쥔 이제 그 신상을 받은 이석준이 이 12월 10일 날 이 사건을 범행을 하게 되죠. 야, 이게 진짜 2만 원에 2만 원으로 야,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이런 진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단돈 2만 원에 이런 진짜 비극적인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개인정보를 알게 됐냐? 차적조회라는 시스템인데 이분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관리하는, 도로에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이런 범행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발하는 그러한 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해요. 근데 이 공무원이 그럼 차적 조회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. 차적 조회 같은 거. 뭐 차 번호를 넣으면 개인 신상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름이나 어떠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쫙 나오게 되는 그런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런 조회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름을 검색했건 이름과 생년월일을 검색했으니까 나왔겠죠. 이름과 생년월일 검색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대충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러한 신상 정보를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러한 이제 사후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야, 이 공무원분들이 개인 정보를 조회를 했을 때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문제입니다. 저도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없어졌긴 한데 전투경찰로 제가 군복무를 했었었는데 이 전투경찰도
이 차량 같은 거 이렇게 조회하고 막 이러한 접근 권한을 갖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소수의 전투 경찰한테는 뭐 그 본인이 어떤 이제 업무를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방법이 있었습니다. 저가 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근데 그게 아직도 뭐 이러한 관료 감독하는 체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자, 해당 공무원이요. 근데 대박인 건 이 공무원 근데 좀 이렇게 좀 대박인 게 1,100여 건의 저인 정보를 유출했고 3,9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대요. 이 사람이. 야, 이 진짜 이게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 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법이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이 세지가 않아요. 약해서 그러면 이 해당 공무원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?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게 찾아봤는데 최대치예요. 최대치. 최대 5년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그러니까 5년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죽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사람 이석준이 범인이라서 이 사람이 진짜 99% 훨씬 더 많이 잘못했지만 이 해당 공무원도 잘못한 거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이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런 나쁜 짓을 한 건데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답니다. 아우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, 여러분들. 이런 소식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참 진짜 아유. 자,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은요.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인데요. 자, 22년 23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에요.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부터 최대 400원 가량을 인상한다고 합니다. 7년 6개월 만에 인상인데요. 이거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완전 물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미국만 하더라도 물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가지고 바이든 지지율이 역대 진짜 대통령 최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.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물가 때문에 진짜 지지율 장난 아닙니다.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엄청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안 오르는 물가가 없어요. 지금 작년에 치킨값도 올랐어요. 진짜 다 오르고 있습니다. 다 오르고 있어요. 월급 빼고 다 올라요. 진짜. 자,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서 여론이 참 중요한데 이게 스타벅스가 SSG 신세계 거 아닙니까? 신세계 건데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지금 현재 멸공 논란으로 좀 있어가지고 조금 뭐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좀 올렸다라는 게 야 이게 지금 좀 더 욕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갈 사람들은 가겠죠. 제 주변에도 그래도 스타벅스 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. 자, 이 400원가량 올리는 거, 이걸로 인해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액이 약 1,400억 정도로 증가를 예측하고 있고, 이 중에서 영업이익은 1,000억 이상, 장난 아니죠. 이 스타벅스의 매출액이 2조가 넘어가는데, 이 중에서 2조가 넘어가는 정말 장난 아닌 이제, 기업입니다, 여러분들. 매출액이 2조가 넘어요, 스타벅스의 매출액이 여러분들. 근데, 가격을 이 정도 400원 정도 인상했을 때 한 1,400억 정도 좀 인상될 것 같다.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다. 라는 예측이 많죠.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.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 카카오톡 보면 모바일 기프티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받은 스타벅스의 뭐 기프티 카드가 됐건 기프티콘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것들은요, 만약에 오늘 12일이지 않습니까? 오늘 12일까지 만약에 이런 이제 기프티 카드나 기프티콘을 주고받았으면은 이 12일까지 주고받은 이러한 기프티콘과 기프티 카드는요, 이 오른 가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즉 기존의 가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 기프티콘을 기프티 카드라든지 기프티콘을 미리미리 미리미리 사두는 거죠. 일명 스타벅스하고 재테크가 합쳐가지고 스벅테크 라는 표현이 새로 생겼을 정도로 이게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종종 해가지고 뭐 꿀팁이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. 이런 거 스벅테크 하는 사람들, 스타벅스 자주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스벅테크가 꿀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
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제가 이 동영상 업로드해도 아마 1시간 정도 남았을 겁니다. 빨리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사재기를 한번 해두시는 게 어떤가. 그래서 여러분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1위에서 15위 중에서 3위하고 15위를 제외하고 모든 이 15개 제품이 다 스타벅스로 도배됐다라는 거 아닙니까? 3위하고 15위는 투썸플레이스 거라고 합니다. 3위하고 15위는 투썸플레이스 거였대요. 어찌됐건 간에 1에서 15위가 다 카페 관련된,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될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. 카페 관련된 이러한 이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에서 전 솔직히 이거 얘네가 이 스타벅스가 이 가격 인상 물론 이제 유통비라든지 이러한 이제 거래 뭐 원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올리는 거라고 할 그런 거라서 좀 올리긴 하는 거지만, 야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과연 스벅의 직원의 월급은 오를까 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봐야 할 그러한 이제 것 같아요. 이거 스벅의 직원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, 이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. 자,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식은요. 여러분 가맹거래사라는 이거 자격증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? 저도 최근에 한 이제 그 자격증인데, 이 가맹거래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프랜차이즈 관련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가맹거래사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맹거래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가맹거래사라고 하는데, 자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자면 크게 이제 본사하고 가맹점, 우리가 이제 점주님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본사하고 가맹점 두 개가 있는데, 본사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? 이 가맹거래사들이 본사는 어떻게 도와주냐? 이 본사들은요,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본사들은요, 공정거래위원회, 공정위에다가 우리 이러한 브랜드로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다라고 어떠한 신고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좀 까다롭답니다. 신고를 하는 게 좀 복잡하고 까다롭대요. 그런데 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 자격들 그리고 뭐 조언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 가맹거래사의 역할이고, 본사를 상대로는, 가맹점을 상대로는요, 만약에 이분들이 본사든지 어디 다른 기타 사람들하고 어떠한 분쟁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분쟁이 붙으면 우리 법정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, 이 법정 싸움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약간의 가맹거래사들이 이 가맹점주들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도움을 많이 주고 뭐 그런다고 한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맹거래사라고 하는데, 여러분 이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이, 이 자격증이요,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만드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. 국가 공인 자격증,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세무사, 회계사, 뭐 변호사 이런 것들과 같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랍니다. 저도 처음 알았어요.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 대략 1000여 명 정도의 가맹거래사 분들이 있고요. 이 시험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, 1차 시험은 경제법, 민법, 경영학 객관식이에요. 오지선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2차는요, 이 서술형, 논술형인데,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. 또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,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자 시험을 보는데, 절대평가예요. 40점 이하는 꽈락이고요.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합격이라고 합니다. 60점만 넘으면 어쨌거나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증이 발부되는 거예요. 자,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뭐 여러 사이트에서 뭐 이제 광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이트에서 강좌도 많고, 또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 권으로 끝내는 가맹거래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교재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찾아봤거든요. 교재도 많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, 자 이번 연도 22년도 기준으로 1차의 접수 기간은 2월 14일에서 2월 18일이고 뭐 특별 접수 기간도 있어요. 시험은 3월 19일입니다. 2차는요 5월 23일에서 5월 27일까지고 뭐 특별 접수 기간 2차도 물론 있습니다. 시험은 6월 25일날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,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0,000개 정도 된답니다. 10,000개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, 미국도 10,000개 정도 되고요, 일본도 10,000개 정도 된대요. 근데 대박인 거는 미국 인구가 거의 2억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? 2억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? 일본도 당연히 1억만 명이 넘고, 근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, 인구가. 근데 야, 이 프랜차이즈의 개수가 10,000개로 우리는 진짜 많은 거예요. 정말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, 이 프랜차이즈가. 정말 우리
나라의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 이런 비춰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제 브랜드가 있고요. 이분들이 이런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본사하고 가맹점 즉 프랜차이즈 관련자를 대상으로만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 많아요, 여러분들.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, 특히 젊은 분들, 뭐 청년분들, 그런 분들이 이 창업 컨설팅을 뭐 이제 돈 주고 받으려면은 정말 비싸요, 이 창업 컨설팅이. 근데 이 가맹거래사 분들이 이 지자체, 이제 시하고 시나 도 이런 분들 이런 이제 기관과 조인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게 도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만들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맹거래사라는 이 자격증이 있구나라는 이제 이런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러한 이제 가맹거래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총 3개인데요. 물론 오늘 이슈가 됐던 내용은 진짜 원래 더 많습니다. 북한 미사일 쐈고요. 뭐 윤석열 뭐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, 특히 이재명 후보 오늘 좀 안 좋은 일 되게 많았죠.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그 선거관리 위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이제 그 고용을 했는데 그 변호사 대납 사건, 지자체에서 이제 대납을 해줬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그거를 폭로한 사람이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,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벌써 3명이나 죽었죠. 좀 그런 것들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, 아니 뭐 이런 것들은 뭐 뉴스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비교적 이제 뉴스에 덜 나온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